자, 182페이지 맨 밑에 기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펀드를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펀드 쪽에서는 여러분들 세는 이제 수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용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펀드 수량은 좌수로 표현합니다. 몇 좌 몇 좌. 그리고 이제 펀드의 시가라는 것은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기준 가격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거기 기준가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자, 맨 밑에 투자자들이 펀드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주식의 주가와 동일한 개념이다. 시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기준가는 시작할 때 처음 펀드를 개설할 때죠. 시작할 때 1,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리 표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룰이에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자, 그리고 이 기준가 시세가 오르면은 1,000원보다 오르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펀드 시가 이 기준 가격 표시할 때는 항상 이것도 룰인데 1,000 좌당 금액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0 좌당. 묶음 단위란 얘기예요. 묶음 단위. 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실질 내막은 한 좌당 1원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펀드 기준가가 1,200원이다라고 하면은 1,2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당 단가는 1.2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천좌 묶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좌당 기준 가격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단락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뭐 5,0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액면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 100원 이상 상법상 100원 이상 회사가 이제 동일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이 많죠. 이거 펀드도 마찬가지로 1,000원부터 시작하는데 5,000원짜리도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두 줄 내려가서 보니까 좌수 유니트 펀드 수량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10만 원. 뭐 예를 들어 보죠. 뭐 펀드 가격이 1,000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10만 원어치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어치 이 1,000원에 해당되는 요 이제 기준 가격 1,000원짜리 요걸 산다라고 하면은 몇 좌를 살까라는 거죠. 이게 1,000좌 묶음이니까 하나당 1원이다라는 거예요. 1원을 10만 원어치 사니까 10만 좌를 이렇게 취득한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교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이다라고 하면 하나당 2원짜리란 얘기 있죠. 그러니까 몇 좌 사는 거예요? 5만 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우리 공모펀드의 기준 가격은 매일 계산해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뭐 자산운용사 판매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요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결산합니다. 매일 결산합니다. 마감 친다는 얘기예요. 마감 친다. 그래서 해당 펀드가 해당 일에 마감, 예를 들어서 뭐 15시 30분에 끝나는 뭐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17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마감을 칩니다. 어쨌든 이제 마감을 친다라는 거죠. 마감을 칠 때 와서 보면은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 있겠죠. 순자산가액 나누기 이제 보유 이제 좌수예요, 여러분들. 총 좌수죠. 총 좌수. 자, 이렇게 하면 한 좌당 얼마 금액으로 마감 쳤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한 좌당 얼마로 마감이 됐다. 근데 곱하기 이제 1,000좌 묶음이니까 1,000 곱하면은 이제 기준가가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1,00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준가 얼마로 기준 가격 얼마로 마감을 쳤다라고 해서 이제 마감이 나오면은 요 마감가를 다음 날 아침에 또는 전날 뭐 끝나고 고시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아침에 고시하고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 요게 바로 이제 기준가 시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가는 매 시시마다 막 변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펀드의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 마감 치면은 정산된 금액을 그 다음 날 시가로 쓴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자, 요런 식으로 펀드가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하는 펀드는 펀드 보유 중인 종목의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를 산정하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펀드 보유 중인 종목의 전일 종가를 사용해서 기준가를 산정하여 다음 영업일에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당일이라고 할게요. 오늘 기준가를 잡을 때는 요 기준 가격은 언제 거라고요? 전날 마감 친 거, 결산해 가서 마감 친 거. 자, 요게 기준가로 쓴다는 얘기예요. 기준가로 쓴다. 근데 해외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죠. 오늘 기준가는 언제냐면은 전전일 마감가가 오늘 기준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투자했다. 만약에 이날이 20일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투자한 날에 우리 마감 이 시가를 반영해서 기준가가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투자했다. 20일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언제 투자한 날에 기준가가 그다음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19일 날짜 거. 그렇죠? 그 전날 거. 그 날께 우리 펀드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펀드에 반영된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오늘 아침에 고시되는 기준 가격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계산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틀 전에 종가로 계산된 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거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단락, 펀드 수익률은 기준 가격 변동률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펀드 수익률 관련돼서는 밑으로 가서 보니까 기말 마이너스 기초 나누기 기초.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수익률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얼마에 투자했는데 얼마가 됐다.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밑으로 가서 보면 3번 펀드 수수료 보수 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수수료와 보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수수료는 일회성 한 번만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도 은행, 증권 등 펀드 판매사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수료는 뭐가 있냐면은 판매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판매 보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펀드 운용 보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라는 거죠. 우리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판매사가 그냥 공짜로 판매해 주지는 않잖아요. 뭔가의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가져가는 게 수수료로 가져갈 수도 있고 보수로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자산 운용을 하죠. 자산 운용은 운용사 그리고 신탁업자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관회사 많이 개입되죠. 그런 사람들이 공짜로, 그런 기관들이 공짜로 해주질 않잖아요. 그쪽에 이제 부과되는 보수가 전체 다 운용 보수.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펀드 비용이다. 펀드 운용 비용이다. 라는 쪽,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판매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고, 판매 비용이고. 자,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무방합니다. 딱히 구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 수수료는 선취 판매 수수료와 후취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제 먼저 수수료 떼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나중에 떼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선취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 신청할 경우에 부과되므로 투자자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선취 수수료를 뺀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를 10,000원 뗀다라고 하면은 9만 원이 투자되겠죠. 선취라고 하면은. 후취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직 안 떼고 나중에 뗄 거니까 이제 10만 원 그대로 투자가 될 거고.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후취 판매 수수료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돈 뺄 때, 환매할 때 차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선취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선취형이다. 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보수는 펀드의 순자산에 우리가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게 여러분들 펀드 순자산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그죠? 부동산 평가 금액. 자, 그거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과를 어디에 할 거냐는, 우리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순자산에 부과한다.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매일 계산해서 순자산에서 차감한다. 요거 매일. 자, 우리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 관련돼서는 뭐 판매 보수라든지 운용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간 보수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를 떼겠다라고 하면은 연 1%, 순자산이 연 1% 한 다음에 나누기 365 해가지고 365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부과됩니다. 일 기준으로 환산해가지고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펀드 수익률은 펀드의 모든 보수 비용이 차감된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과 동일하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펀드 수익률은 그렇죠. 자, 이렇게 차감된 다음에 여러분들 기준 가격이 그 다음에 산정된다는 얘기예요. 비용 다 빼고 기준 가격 이렇게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가 대비 기준가가 몇 프로 이렇게 올랐냐 이게 펀드 수익률이잖아요. 이 펀드 수익률은 바로 비용 다 차감한 실제 수익률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취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선취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한 후에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여야 된다. 이거 나와 있네요. 선취수수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부과되는 요 보수는 여러분들 거기 매일매일 기준가격 1단위로 환산하니까 매일매일 계산되는 기준가격에 다 반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선취수수료는 한 번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발생하는 이거니까 요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수익률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계속 읽죠. 펀드에서 발생하는 보수 비용은 대부분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판매 보수와 운용 보수가 있다. 좀 전에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신탁업자 등에 지급되는 보수도 있지만 크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신탁업자한테 지급되는 보수를 우리는 수탁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운용보수는 수탁보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 사무관리회사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보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임업자가 개입됐다라고 하면은 일임보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요런 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니까 그렇죠?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계속 읽죠. 재간접 펀드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펀드는 그쪽에서도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 총 보수 비용을 다 합산해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단락 보니까 펀드는 판매 방법이라든지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와 보수가 다르다. 자, 우리 펀드 판매 방법이 여러분들 창구에서 내가 판매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하느냐. 온라인이 좀 싸잖아요, 수수료가.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유형별로 일반 투자자냐, 퇴직연금 가입자냐, 연금저축 펀드 가입자냐 등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 상이한 판매 수수료와 보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나의 펀드에 여러 가지 클래스를 줄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종류형 펀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선 시간에 특수한 형태의 펀드 분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4번이 이제 모자형 펀드 했었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특수한 형태. 이제 우리 4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라고 할게요. 이제 모자형 펀드. 앞선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수한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이제 클래스 펀드다라고 해가지고 종류형 펀드라는 게 나옵니다. 종류형 펀드, 클래스 펀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무슨 F 클래스, 뭐 G 클래스, 뭐 많습니다. I 클래스. 클래스가 그 앞에 영어 이름 붙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다.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클래스형 펀드에서 종류에서 A 클래스 펀드하고 C 클래스 펀드 요거 두 개를 보자는 얘기죠. A 펀드, C 펀드. A 클래스냐, C 클래스냐. 그렇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 계속적으로 보니까 선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클래스는 A 클래스. 선취 판매 수수료. 여기 판매 수수료예요. 우리 이제 판매 쪽이에요. 판매 쪽. 여러분들 어디 쪽이라고요? 판매 쪽. 요쪽. 자,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게 A 클래스. A 클래스.
자, 그리고 판매 보수만 부과되는 게 C클래스. 자, C클래스는 뭐라고요? 보수만 부과되는 거. 보수만 부과되는 거. 자, 그런데 A클래스를 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은 A클래스는 여러분들 수수료도 부과되고 보수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만 부과되고, 여기는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C클래스는. 그래서 보수만 부과하는 클래스는 C클래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펀드의 클래스별로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다르지만 운용에서 운용하는 운용 보수 등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종류형 펀드 A클래스, C클래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판매되는 A클래스를 판매하면은 여기 우리 수수료하고 보수가 부과되고 C클래스를 판매하면은 보수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펀드사로 다 자산운용사로 들어가고 요것들이 이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될 때는 합쳐져서 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즉 판매 수수료 보수의 차이를 두는 거지 운용은 동일하게 운용한다. 이게 바로 종류형 펀드예요. 클래스 펀드, A클래스, C클래스 펀드입니다, 여러분들. 모자형 펀드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다른 각도에서 지금 바라보는 종류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할 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A 클래스로 할 때 수수료가 뭐 2%가 부과된다, 수수료. 그리고 이제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연 개념으로 볼게요. 보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 뭐 0.5%가 부과된다. 이런 펀드가 있고 C클래스 펀드는 수수료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 뭐 2%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펀드 가입을 할까요? 어떤 펀드? 자, 우리 1년만 하겠다라고 하면 1년에 2%냐, 1년에 2.5%냐라고 했을 때 1년이면 당연히 요게 더 저렴하죠. 수수료 보수. 근데 나는 2년간 투자하겠다라고 한번 볼게요. 2년간 투자하겠다. 그러면 2년간 투자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총 4%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년이면 연 0.5 다음 0.5 수수료가 됐으니까 1% 2% 즉 3%가 될 거예요. 얘는 4%가 되고 그러니까 2년간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기간과 관련된 부분들 나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운영은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나한테 유리한 쪽 투자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서 가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죠. 일반 가입자가 가입하는 클래스보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클래스의 판매 보수가 낮다. 그리고 창구 또는 전화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이 한 50% 정도 더 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펀드 관련된 문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거기 첫 번째 줄 보니까 이제 펀드를 이제 모집할 때 여러분들 이 집합투자 규약이 있고 그리고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작성해서 판매회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투자 설명서를 이렇게 브리핑 쉽게 해야지만이 투자자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펀드 출시 후에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씩은 1회 이상은 여러분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3개월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기 3개월 분기 1회 이상. 자, 다음 우리 1번 그 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집합투자 이거 펀드를 만들면 그 펀드 내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는 거 있죠. 정관. 그렇죠? 내부 규정들. 요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집합투자 규약이다라는 겁니다. 집합투자 규약. 그래서 펀드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펀드의 조직 운영, 투자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정한 문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이에 따라 펀드 규약은 투자 목표 및 펀드 보수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이라든지 투자 제한 사항 등 법률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법조문처럼 돼 있으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투자 설명서.
그러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다룬 게 바로 투자 설명서가 되겠죠. 그래서 펀드 규약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문서다. 자, 펀드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핵심 문서다. 근데 페이지가 너무 많죠. 80에서 1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하지만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설명서 내용 중에서 다음 표에서 요약한 항목은 반드시 숙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거기 밑에 이제 표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느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거냐. 그렇죠. 어느 자산운용사, 어느 펀드 회사냐.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과거 실적들이 있잖아요. 성과들. 뭐, 미래셋 하면은, 그쵸. 잘하더라. 삼성 운용사 그러면 잘하더라. 뭐 이런 평판들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거냐. 그리고 투자 위험 등급 관련돼 가지고 자, 그리고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매입이라든지 환매 일정 뭐 이런 것들 내가 다시 돈 뺄 때 그렇죠? 아니면 투자될 때 내가 빼려고 월요일 날 빼려고 환매 신청했는데 월요일 날 주는 경우도 있고 화요일 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이제 목요일 날 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환매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펀드 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줄에 보니까 해외 펀드는 동일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에도 자산 운용사별로 환매 기준 가격 결정이라든지 환매 대금 수령일이 하루 이틀 차이가 있다. 그 환매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날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1시에 환매 요청을 했어요. 돈 빼러 왔어요. 돈 찾으러 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 오늘 만약에 기준 가격이 있다. 기준 가격. 오늘 기준 가격은 여러분들 어제 말 금액이 정리된 금액이 오늘 기준 가격으로 우리나라 국내 펀드는 쓰겠죠. 그런데 오늘 벌써 진행되고 우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환매 요청이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기준 가격, 오늘 마감 치는 기준 가격, 그죠? 마감 기준 가격. 그 말은 뭐예요? 다음날 기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요 기준 가격으로 계산해서 환매를 해줍니다. 환매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환매가 안 되겠죠. 그 다음날 환매가 되는 게 맞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다다음날 플러스 환매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환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요일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죠? 해외 펀드 기준 가격이 그 전날에 거래 실적이 반영된 게 오늘의 기준 가격 뭐 적용된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투자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확인하고 꼼꼼하게 보고선 결정해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플러스 2영업일인지 어떤 경우는 플러스 3영업일,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9영업일까지 상당히 긴 펀드도 있어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양가로 3번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투자 설명서 내용이 여러분들 거의 뭐 100페이지에 가까우니까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서 이렇게 좀 나온 거. 이게 바로 간이 투자 설명서 한 5페이지 내외에 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4번 보니까 자산운용 보고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펀드가 운용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운용 현황과 우리가 운용 계획을 펀드 운용력이 작성한 펀드다. 운용 매니저,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작성한 그런 서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이상 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해외 재간접 펀드의 경우에 가입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피투자 펀드의 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피투자 펀드의 해외 자산운용 회사를 확인한 후에 동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피투자 펀드의 팩트시트 등 운용 현황을 조회하면은 직전 월 기준으로 운용 성과 및 자산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펀드는 한 달이 더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그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를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P펀드, 서브펀드의 그런 자산운용 보고 내용들, 현황들도 함께 이렇게 그렇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또 번역도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서비스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내용은 없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187페이지부터는 이제 펀드 가입과 환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조금 요 뒤쪽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요 부분은 그렇죠. 내용이 좀 구분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간 좀 짧죠. 짧은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서 좀 건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거 종류형 펀드 요거 하나 건져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좌라든지 기준가격 요 개념들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아셨죠? 이렇게 뭐 펀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펀드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룰, 기준 아니면 그 원칙, 제도 뭐 이렇게 이런 틀들을 좀 잡아놓으셔야지 공부하기가 쉬워요. 물론 여러분들 펀드 관련된 자격증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세하게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 설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설명을 또 안 드리기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은 룰을 좀 정해놓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여러분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미래 가격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마감가가 내일 기준가로 쓴다. 그래서 오늘 펀드를 환매 신청해도 내일 기준가가 그렇죠? 기준 가격으로 이제 환매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고객한테 준다라는 게 미래 가격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개념 파악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186페이지까지 한 거고요. 187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